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김성현입니다. 또 오늘은요 특별하게 주식 강의를 준비했는데 연휴 잘 쉬고 계시죠? 자, 오늘은 제가 그간에 아마 작년 한 중반쯤에 얘기를 드렸던 강의인데 오늘 다시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시장 얘기를 드릴 건데 진짜 여러분들 올해도 아마 무상증자에 대해서 조금 수익을 보시려고 하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거예요. 근데 무상증자가 좋다고 해서 주식을 매수했는데 왜 나는 마이너스가 났지?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무상증자 투자하는 방식,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실전으로 해서 그간에 무상증자를 했었던 종목 3개를 가지고 풀어드릴 겁니다. 그러면 3가지, 1대3, 1대5, 1대1의 무상증자인데요. 다 다르거든요. 요걸 한번 오늘 영상을, 이 강의를 끝까지 듣고 가신다면은 이래서 내가 무상증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지 못했었구나. 이런 방식이구나. 산술적인 부분도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어렵지 않게 도와드릴 거니까 오늘 강의를 끝까지 시청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꼭 다시 한번 녹화된 채널을 이용하셔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선은 이제 현 시장 분석을 통해서 시장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요거는 우선 제가 나중에 시간 보고 할게요. 일전에도 제가 강의를 할 때 무상증자 강의를 하다가 시장 얘기를 먼저 하는 바람에 뒷얘기를 잘 못했거든요. 우선 무상증자 얘기부터 하고 나서 현 시장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무상증자 투자에 대한 좀 이해부터 합시다. 실전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은 간단하게나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상증자란 무엇인가? 근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하자고요. 증자를 하는데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치자면은 1대1이 될 수도 있고 1대3, 많은 케이스는 1대9까지도 이렇게 그 이상 가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제 거래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건데 근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게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결국에 살펴보자면 그냥 숫자 노름입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그냥 숫자 노름입니다. 그냥 산술적인 계산 방식의 하나인 거죠. 잘 아시죠? 예를 들어서 1대1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내 주식의 단가는 절반으로 떨어지고 주식의 숫자도 보유한 주식 수도 2배로 늘어난다. 결국 똑같은 겁니다. 다만 이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상증자는 회계장부의 숫자를 옮기는 것으로 가능하다. 뭘 어떻게 하냐? 잉여금에 있는 돈을 어디로? 자본금으로 옮기는 것을 무상증자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 잉여금에 남는 돈을 어떻게 해요? 자본금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는 요 수치에 따라서 1대1, 1대2, 1대9 이렇게 가는 거예요. 1대1이면은 2배겠죠? 그렇죠? 1대3이면은 몇 배일까요? 4배겠죠? 1대1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보면 회사 자산의 변화는 없어요. 왜 하는 거예요? 왜? 아까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결국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회사 잉여금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예요? 회사 재무가 우리 회사 재무는요 굉장히 건전합니다.
이래서 무상증자를 하는 거고요. 주 이유는 뭐예요? 주가 관리, 주가 올리려고 원래는 이렇게 많이 해요. 뭔가 이제 주가를 좀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거나 할 때 이런 케이스로 많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회사에 잉여금이 쌓여 있고 자본금은 또 너무 낮고 이런 경우에 자본금을 확 늘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회사 재무가 건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공시했을 때 팡 튀어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요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 그다음 그림으로 보여드릴 건데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뭐 실전이 중요한 거니까 기본적인 이론, 잉여금 뭐가 있어요? 이익잉여금이 있고요. 자산 재평가 적립금도 있고요. 주식 초과 발행금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잉여금이라는데 이게 어디로? 자본금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것만 그냥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면 무상증자 투자 이게 좀 더 말씀드릴 건데 죄송해요. 넘어갈게요. 네, 권리락이란 제가 해보죠. 자, 근데 무상증자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그래도 꼭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권리락입니다. 이따가 제가 실전 그 공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미리 이 내용을 숙지하고 좀 계셔야 됩니다. 권리락 얘기는 들어봤어. 근데 정확하게 권리락이 뭔지 그냥 뭐 이 거래일 전에 권리락이 발생할 거야, 1거래일 전에 권리락 발생할 거야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뭐야? 그냥 다짜고짜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따가 실전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전날 발생하는 건데 자, 주식회사가 주주배정 증자를 하는 경우 해당 증자에 따른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권리락 조치는 이러한 사실을 시장 참가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조치. 여기서부터 좀 어려우신가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럴 수 있는데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렇죠? 간단하게. 자, 1대1 무상증자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무상증자라고 하면은 요 한 주를 신주 배정 기준일과 뭐 신주 상장일이 있잖아요. 한 달쯤 뒤에 준단 말이에요. 그쵸? 그때 주잖아요. 근데 일정 기간 언제까지 나는 그 권리에 대해서 난 무상증자 받을 거에 대해서 배정 기준일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사야지만 무상증자를 받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날 기준까지 그날을 기준으로 넘어가면은 더 이상 뭐예요?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권리가 뭐예요? 락이 걸린 거야.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권리락이라고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잠겨버린 거라고. 아셨죠? 그래서 권리락 조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그냥 그런 거예요. 맞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소멸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한 조치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특히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좀 권리락 시기는 언제냐? 신주 배정일 기준일 전일에 발생하고요. 그리고 신주 배정일 2거래일 전에 주식을 매수하셔야지만 그리고 그날 팔면 안 됩니다. 매수하고 장 끝날 때까지 보유하고 계셔야지만 어떻게 해요? 권리를 주고 권리락은 그 다음 날에 발생하기 때문에 신주 배정 기준일 전일에 발생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거래일 전까지 매수하신 분들은 뭐예요? 신주 인수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무상증자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고요. 유상증자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하면은 주가가 빵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삼자 배정 말고 일반 공모로 주주 배정호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때도 권리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발생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이 권리락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시겠죠? 권리락이 뭔지 이제 아실 거예요.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권리락이 빵 생기면은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주가가 팡 튀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권리락이 딱 발생해. 모든 요즘 HTS 차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한글로 여기에 떠요. 뭐라고? 요거 제가 적어드릴 건데 권리락이라고 이렇게 글자가 나오고 요거는 키움증권 기준입니다. 가로 열고 마이너스 약 75%라고 이렇게 적혀. 요렇게 적히거든요. 75%로 주가 단가가 떨어졌다는 거야. 4분의 1인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1대 3 무상증자를 실시했다는 거거든. 이해했어요? 1대 3, 4개. 한 주 갖고 있는 사람한테 3개를 주는 거니까 그렇죠? 4분의 1이잖아. 맞죠? 이렇게 더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75%, 4분의 1만큼 주가가 어떻게 해요? 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2,500원으로 축 떨어지는 겁니다. 요건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권리락에 가로 열고 마이너스 74.99 막 써 있어. 왜? 끝자리까지 딱 떨어지진 않으니까 세무적으로 떨어지지 않거든. 정확하게.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74.99%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만약에 이제 1대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권리락 가로 열고 마이너스 약 50%인데 50%는 잘 안 나오니까 49.99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겁니다. 요거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요거가 이제 권리락입니다. 요건 이해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이 상한가로 촥 가버리잖아요. 이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왜? 갑자기 1대 3으로 했는데 왜 상한가를 가는 거지? 이따 설명 다시 한번 드릴 거지만 왜 가는 거야? 왜 올라가는 거야? 자,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여기 3개. 예를 들어서 시총이 이 회사의 시총이 간단하게 합시다. 400억이야. 400억. 근데 1대 3 무상증자를 한대. 이 나머지 3주는 나중에 주거든요. 신주 권리를. 배정일 기준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현재 주가 수준에서 뭐예요? 주가가 4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지는 거야. 얘는 나중에 줘. 신주 배정 기준일 날 준다고. 그럼 시총이 어떻게 돼요? 100억이 되는 거야. 당장에 거의 한 달가량 100억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 적은 돈으로 이 주식을 올릴 수가 있는 거지. 응? 오케이? 그래서 이게 장난질 할 수가 있어진다니까. 근데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뭐 1대 7, 1대 8, 막 1대 9로 가잖아. 9? 1대 9는 뭐예요?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 그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가 100억이 되는 거고 500억짜리는 시총이 50억이 되는 거야. 그 찰나에. 아셨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 주식을 이걸 또 언제 주냔 말이야? 신주 배정 기준이라 준다고. 그때 우린 또 뭐예요? 권리 공매도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자, 설명을 또 드려보죠. 이거 설명드리고 권리 공매도가 있어. 권리 공매도. 권리 공매도를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좀 약간 좀 재미 없어지면은 안 돼요. 공부한다 생각하세요. 자,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시비의 전환 청구, 신주 인수권 행사 등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투자자가 신주 상장일 이 거래일 전에 있고 예정인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권리 공매도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주식을 팔면은 이 거래일 뒤에 돈을 주잖아. 그렇죠?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또 그리고 매도 후에 이 거래일 또 뒤에 매도금 입금되는 거 참고하시고 요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따가 실전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권리 공매도도 이런 거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주 배정, 신주 그 상장 예정일 있죠. 예정일 이거래일 전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증권사에 신청하거나 모바일 MTS를 통해서 권리 공매도를 그날 이거래일 전에 아침에 신청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주 상장일인데 왜 신주 상장 이거래일 전에 왜 빠지는 거야? 몰랐던 내용들이 있었을 거야. 왜 빠지는 거지 도대체? 왜? 알 사람들은 권리 공매를 통해서 다 파는 거거든.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것도 하나 더. 무슨 권리락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뭐가 있냐면 주식은요. 주식의 모든 공시 내용들은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휴일은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주 배정 기준일이 화요일일 경우에는 월요일이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2, 금요일까지 매수를 하셔야지만 무상증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휴일은 포함을 안 시킵니다. 대체휴일도 포함 안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이런 날도 그냥 빨간 날은 주식 시장이 안 열리는 날은 전부 다 포함을 안 시킵니다. 예,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다? 신주 배정 기준일 날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이거래일 전에 무상증자를 받으려면 날짜를 딱 보고 이거래일 전에 주식을 사고 그 다음 월요일이 마이너스 1거래일이겠죠. 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이날 권리락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가져가면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에 이제 실전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좀 되거든요. 자, 권리 공매도도 똑같습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이 월요일이면 휴일을 제외한 신청은 언제 하셔야 돼요? 목요일 날 아침에 권리 공매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보통 요즘엔 8시쯤 전화하셔가지고 증권사나 MTS 신청하시면은 권리 공매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고 보셔야 돼요. 휴일은 안 됩니다. 휴일은 안 된다는 거를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 아까 제가 짧게 설명드린 건데 공시를 딱 보면 아까 그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권리락으로 해가지고 권리락으로 마이너스 약 75%가 적혀 있어. 이제 요건 알겠어. 요렇게 되면은 1대 3이구나. 4분의 1이니까. 요거 알아 우리가. 알죠? 그쵸? 그리고 뭐예요? 무상증자라고 또 여기가 적혀 있다고. 여기 무상증자라고 적혀 있어. 근데 이날 안 빠지고 뭐야? 이거래일 전에 주가가 보면은 차트가 빵 밑으로 떨어져 있어. 갭으로. 갭으로 떨어져 있다고. 왜? 권리 공매도를 다 한다니까. 이걸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권리 공매도. 팔 사람들은 이미 다 파는 거야.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본격적으로 실전에 들어갈게요. 제가 이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우선 이게 그 시장의 상황과 더불어 또 하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이 무상증자 때 주가에 반응하는 움직임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인 이 작년과 재작년 같은 시기에서는 보통은 23년과 24년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이때 당시에는 1대 최소한 3 이상으로 가야지만 좀 반응이 있었어. 1대 1 아니면 1대 2 이런 거는 뭐예요? 응, 안 사, 너나 해. 약간 요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21년 요 전으로 가면은 1대1 무상증자에도 시장은 좀 반응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한 작년, 재작년부터 해가지고는 요 정도 가지고는 사실 반응을 잘 안 해. 사람들이 좀 이제 안단 말이지. 왜?
또 D였거든. 무상증자로 재미를 못 보는 거야. 왜 나는 돈을 못 버는 거야? 왜 나 돈 못 벌지? 무상증자 좋다며. 좋은 거라며. 아, 너무 1차원적입니다. 주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단단히 각오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년도에는 어떤 트렌드로 갈지는 나도 솔직히 지금 몰라. 1월이니까, 이제 1월이니까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1대3 이상의 무상증자나 그 이상 4, 5 이런 정도는 1대3 이상에서는 한번 매수해 볼 만하다는 거죠. 다만 무상증자를 가지고 절대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무상증자는 1대 3, 4, 5, 6, 7, 8 쭉 가더라도요. 수익률이 진짜 많이 나와야 10에서 15%, 20% 정도 사이예요. 맥스 20 잡을게요. 제가 조금 더 줄게요. 이거. 투자 금액 대비해서 정말 보통은 10% 정도 좀 넘는다고 보시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래요. 근데 이것도 시장 상황이 좋았을 때나 해당이 돼요. 지금처럼 1월 같은 경우에 시장 상황이나 작년 하반기 시장 상황 자체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아무리 무상증자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재미를 못 봐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기본적으로 시장 상황이 조금 많이 좋고 긍정적인 조금 시그널도 많이 보이고 수급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지만 무상증자를 가지고 재미를 좀 볼 수가 있는 거지. 시장에 관심도 없는데 사람들이 뭔 무상증자는 무상증자야. 그냥 하는 갑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거죠. 예. 오케이? Understand?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 똑같습니다. 수급이 좀 더 좋아지면서 코스피 기준으로 뭐 2,700, 800, 3,000 간다 이렇게 하면서 이슈가 될 때 아마 무상증자가 있을 거고 상당수의 많은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감사보고서 끝나고 2분기 때 이후부터 한번 다시 요 3분기 때 보통 이때 많이 하거든요. 요때 무상증자를 올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이제 기억을 하신 분들은 이제 이건 알아요. 뭘 알아? 1대3 이상은 해야 되는 거 하면 되는데. 근데 뭐예요? 해보니까 요만큼밖에 수익이 안 난대. 고민이 되는 거. 이것도 사실 크긴 한 거거든요. 무상증자만 잘하면 해도 1년의 수익률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기대 수익률 자체가 원체 크니까. 그렇죠? 네. 자, 지금부터 실전으로 제가 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산업을 우선 보고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미래산업은 보시면은 2023년도에 무상증자를 했었던 그런 이제 기록이 좀 있습니다. 요때 당시에 이제 무상증자를 딱 하고 나서 상한가 한 번, 권리락입니다. 2번, 상한가 3번을 갔습니다. 상한가 3번 갔어요. 3번.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나서 쪼로로록 떨어졌고 여기가 갭이 갑자기 크게 뜨죠. 여기 뭘까요? 권리, 공매도. 여기가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점상, 그 다음 상한가, 상한가. 자, 이렇게 됐던 건데 2023년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가지 뭐 몇 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좀 이게 제가 지금도 설명드리는 부분을 잘 들어주시면은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라는 겁니다. 자, 무상증자 들어가서요. 공시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상증자를 8월 3일 날 시작을 좀 했습니다. 8월 3일 날 진행을 했고요. 내려서 보시면 무상증자 결정이 있습니다. 요거 1대5. 잘못 적었나? 맞죠? 자, 1대5야. 1대5. 자, 무상증자가 몇 주를 주는 거야라고 보실 때 여기 보시면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가 5라고 적혀 있죠. 5. 그러면은 요건 뭐예요? 1대5 무상증자라는 소리야. 6. 6대1. 오케이? 6분의 1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1 더하기 5니까 한 주당 주는 게 5주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일이 8월 18일이에요. 8월 18일.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만약에 미래산업을 주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정받길 원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8월 18일 날 보니까 금요일이었다고. 그러면 8월 16일까지 수요일까지는 주식을 매수를 해야지만 뭐가 됩니까?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요. 돌아가서 자, 방금 보셨잖아. 8월 17일 날 뭐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권리락이 발생을 해요. 요 권리락이 8월 17일이야. 근데 83%라 적혀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확대를 해서 적어드리면 자, 권리락 마이너스 83.26%라 되어 있다고요. 몇 대 몇 무상증자죠? 1대 5잖아요. 단가가 어떻게 되는 거야? 6분의 1로 쪼개진다니까? 그래서 83인 거야. 83.26%. 이거 이해하셨죠? 이거는 산수예요, 산수. 수학도 아니고. 미적분 아닙니다. 산수입니다. 네. 6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야. 자, 시총 자체가 이 당시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간단한 거야.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600억짜리였으면 시총이 얼마로 쪼그라지는 거예요? 100억이 되잖아. 근데 한번 볼게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때 지금 미래산업이 시총이 268억이었으니까 800원대가 그리고 이때가 얼마였을까요? 물량이 또 풀리기 전이니까 이때도 시총이 몇백억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면 이게 6분의 1로 무상증자가 진행이 된 거예요. 이게 1대 5라고 설명드렸고 시총 예를 들어 500억짜리가 100억이 되는 거야. 이러면 그렇죠? 죄송해요. 더 떨어 600억짜리 쓸게요. 간단하게 계산해 100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100억짜리 주식이 조금만 매수가 들어가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지. 이게 심리적으로도 가벼운 주식의 무상증자 호재의 권리락은 올라간다는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매수를 땡기는 거야. 그래서 이 비율 자체가 1대 5 막 올라가잖아요. 1대 9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상한가 랠리를 보이는 케이스가 꽤나 있어요. 단 여기서 실전 들어갑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꼭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간단한 계산을 위해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배정을 무상증자를 받으려고 주식을 샀어. 그리고 얼마나 샀어? 600만 원을 샀어. 요 케이스인 경우. 그럼 이게 쪼개지겠죠? 얼마로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이 된다고. 내가 이제 들고 있는 건 권리락일 발생 시점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100만 원치밖에 없는 거야. 왜? 6분의 1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벼워졌으니까 누군가 이거를 팡팡 끌어올린다고. 절대 원칙. 상한가를 가던 올라가요. 그리고 음봉이 뜨는 날이 생깁니다. 하루가 됐던 이틀이 3일이 됐던 무조건 장대 음봉이 보이는 날이 있어요. 보통 이제 1대 5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2번에서 3번 정도 가는 케이스가 많았었고요. 그 이상은 4번, 5번도 갔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돼요. 1대 5가 보통 상한가가 2번에서 3번 정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1대 3 같은 경우는 1번에서 2번 정도. 요 정도 계산하셔야 돼요. 거의 같아요. 매번 이래요. 거의 이래요. 요거 같은 경우. 1대 5잖아. 그래서 2번, 3번 정도 가는 거야. 3번을 가다 지금 못 갔다고 음봉이 빵 떠버리잖아요. 이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다 팔아야 됩니다. 한 주도 있으면 안 돼. 한 주도 있으면 안 돼. 올 매도. 요때 무조건 장대 음봉이 떴다 하면 이때 뭐 해야 됩니까? 올 매도. 올 매도. 자, 100만 원 얼마였죠? 여기 썼죠. 100만 원. 100만 원이 지금 몇 퍼센트가 오른 거예요? 상한가? 30%에 30%에 30% 올랐죠. 예를 들어 100% 값다 칩시다. 100%. 30% 상한가 더 가긴 하지만 100% 수익이 난 거잖아요. 음봉만 보여도 팔았어. 여기도 팔아도 100% 수익 나요. 판다고요. 그럼 이 100만 원이 얼마가 된 거예요, 우선은?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됐어. 그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나머지 500은 그러면 언제 줘? 500은 신주 배정 기준일 날 준다고요. 신주 배정 기준일 날 나머지 500을 준다고요. 자, 다시 한번 공시로 들어가 봅시다. 신주 배정, 죄송합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이죠. 이때 500을 줍니다. 9월 4일 날. 약 3주가량 뒤인가? 근데 아까 기억하십니까? 신주 상장 예정일 우리는 뭐? 이 거래일 전에 9월 아까 며칠? 4일. 9월 4일. 9월 4일 이 거래일 전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권리 공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9월 4일. 달력을 딱 보니까 9월 4일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무조건 빼야 된다. 휴일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거래일 기준 2거래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언젠가요? 9월 1일이 금요일 1거래일 전이고 8월 31일이 2거래일 전이기 때문에 8월 31일 날 증권사에 가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권리 공매도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트 볼게요. 여기 줄 하나가 있죠? 이때가 8월 31일이에요. 갭으로 떨어집니다. 이날 얼마가 떨어졌냐면 보시면 21% 하락하고 마감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빠졌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자, 요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죄송해요. 이렇게 볼게요. 보통 권리락 이 전날가 기준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웬만하면 그냥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거기가 거의 기준가가 되니까. 약간 좀 보기 편하게 줄 하나 그어볼게요. 여기. 네. 권리락 이전일이 신주 배정 받는 그 단가가 돼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갭으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아까 이게 1대 5니까 100만 원은 지금 우리가 잘 팔아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어. 이게 200이 됐어. 근데 나머지 500은 갭으로 떨어져. 권리공매도 신청한 자에게만 또 해당하는 거야. 8월 31일 날 아침 8시부터 증권사에 후다닥 해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컴퓨터 다 됩니다. MT 다 됩니다. MT에서 할 수 있어요. 하셔가지고 이날은 뭐예요? 우리가 이 500만 원을 가지고 뭐예요? 이걸 가지고 수익을 봐야 할까? 수익을 볼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차트 보니까? 못해요, 여러분.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아니요. 자, 이 500은 뭐합니까? 원금에서 빠져나올 궁리만 하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예요? 원금의 손실만 안 되게 빠져나올 궁리만 하셔야 돼요. 500은. 근데 이때 다행스럽게도 이 차트는 뭐예요? 보니까 원금 이상으로 움직였죠. 이 500에 대해서. 그죠? 그럼 요거는 원금으로 뺐다 칩시다. 500만 원 투자해서 500이 된 거고 플러스 해가지고 뭐 200이 됐잖아. 우리는 그래서 뭐야? 이 무상자를 가지고 6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얼마가 된 거죠? 700이 된 거야. 100만 원 번 거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제가 수익률이 얼마다? 10에서 잘 터져야 20% 사이의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 공시가 8월 3일 날 딱 떴단 말이야. 공시가. 무상증자합니다. 장중에 빡 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래 정지가 30분인가 딱 돼버리고 거래 다시 하잖아. 요때였다, 요때. 요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케바케인데, 공시 받고 그날 바로 가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런 기사 본 적 없으세요? 은행 직원이 이 회사가 무상증자를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샀다가 무상증자한 공시에 맞춰서 다 팔아치워서 걸려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 자, 세상에 비밀은 없어. 비밀은 없다고. 무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회사에서 그날 이사에 거쳐서 바로 그냥 빵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달에서 2달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6월부터 해서요. 갑자기 what? 갑자기 what? 여기가 무상증자 했던 날이거든. 정보는 새해 나갈 수밖에 없어. 우리 일반인들은 이걸 어떻게 잡아달라고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신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잡을 건데? 못해. 정보는 무조건 다 나가. 다 빠져나간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무상증자 공시 나오면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안 사야죠. 사면 안 됩니다. 절대. 뭐다? 무증 공시 보고 떴어. 이야, 좋다고 이걸 보고 매수하는 사람 뭐다? 바보라고 적을게. 하면 안 돼. 앞으로. 하면 안 돼. 아시죠? 나쁜 의미의 바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아시죠? 하면 안 되고 뭐예요? 일단 우리는 뭐다? 지켜본다. 근데 이 종목이 나는 그래도 무상증자로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생각하신다면은 언제 사면 돼요? 언제? 권리락일 2, 3일 전부터 매수가 들어가면 됩니다. 권리락일 2, 3일 전날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신주 배정 기준일 2거래일 전, 3거래일 전, 4거래일 전쯤에 매수를 합니다. 권리락일 발생 전날 2거래일 전부터 요때 하나, 둘, 3일 보통 요때 매수하면은 됩니다. 네. 그리고 내 주식 어디 갔어? 없어지거든요. 권리락이 딱 발생하면은 나 600만 예를 들어서 일대 오니까 600만 원 넣었는데 100만 원밖에 안 나온다고 통장에. 네. 단가가 10,000원짜리가 쫙 쪼그라든다니까요. 6분의 1로. 근데 그때 까먹으셨죠. 그 나머지 금액 뭐 들고 있는 거 가지고 뭐예요? 야, 더 올라간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나가리라고. 뭐예요? 올라간다 싶으면 그 가지고 있다가 야, 떨어진다. 그러면 뭐예요? 가지고 있는 거 전량 매도라고. 이거 제발 까먹지 마. 전량 매도. 절대 원칙. 전량 매도 하시라고. 그럼 나머지 내 거 다 어디 있어요? 신주인수권 갖고 왔잖아. 그거 언제? 요때. 권리 공매도를 통해서 뭐합니까? 신청을 해요. 어디? MTS, 핸드폰, 그다음에 HTS. 이것도 몰라?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증권사 가세요. 예. 증권사 일찍 열어요. 가셔가지고 창구 가셔가지고 이거 뭐예요? 권리 공매도 해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그날 다 파셔야 돼. 너무 바빴다. 그래도 그 다음 날 또 되니까 그 다음 날 파시고. 아니면은 기다리시면은 일정에 맞춰서 통장이란다. 계좌에 들어옵니다. 그때 그냥 파셔도 되고. 네. 근데 꼭 권리 공매도 날 파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 그 심리 같은 건데 똑똑한 사람들은 이따 판단 말이에요. 권리 공매도 날. 권리 공매도 날 팔고 나서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있는데
떨어지는 케이스가 훨씬 많다는 걸 우선 제가 전제해요. 말씀드려요. 올라가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게 훨씬 많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네. 모든 게 100%일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요. 안 팔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요 라인이 뭐냐면 내가 인수받은 매수가야. 인수가라고. 요때 맞춰 샀으면 이때 산 사람도 있을 거지만 떨어지면 뭐예요? 불안하니까 손절 물량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 손절 물량이 옛날이랑 물량 단위가 달라져. 왜? 1대 5였잖아. 그러면 이전보다 주식이 몇 배가 늘어나는 거야? 아이고, 6배가 늘어난다고. 6배가. 거래량 자체가 달라진다고요. 단가가 작아졌지. 그래서 뭐예요? 물량 보고 기겁한다고. 사람들이 쫄아버린다고요. 물량이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알던 이 종목의 옛날 거래량은 이거였는데 갑자기 와 이거 뭐야? 이렇게 늘어버리는 거죠. 불안하거든.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면서 손절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권리 공매도 때 웬만하면은 파시는 게 좋고 나는 이 3주의 시간을 견디면서 수익을 못 낼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뭐 합니까? 그냥 안 하시면 돼요. 무상증자. 제가 냉정하게 얘기 드렸죠. 이제 좀 아시겠죠? 무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게 벌 수 있겠지만 사람 피곤하게 하는구나. 그냥 무상증자하면은 올라가면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올라가가지고 큰 수익을 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남의 돈 벌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뭡니까? 방법을 기억하고 계신다면은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그래 제가 이제 얘기한 대로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 더 까먹으셨을까 봐. 1대1, 1대2 무상증자는 그닥 재미는 없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보통 1대1 정도, 1대 0.1, 1대 0.2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유무상증자도 있습니다.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 같이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 건 일단 내가 제외하고 설명드리지만 이런 케이스들은 이 무상증자의 기본적인 제 설명드린 이런 상승을 주는 그런 케이스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1대1 정도는 그냥 평상시랑 별다른 움직임 없게 움직이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단위 자체가 1대 5, 6 이렇게 올라간다 싶으면 그거는 한 번보다 트라이 해볼 만은 해. 다만 비중을 막 실으시면 안 돼. 정말 잘 먹어야 15% 이상이야. 못 먹으면 10% 전후라고. 근데 그것도 여기에서 잘 팔았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못 팔았어. 근데 떨어져. 2번이나 음봉 나왔어. 근데 올라갈 거라는 기대라고서 안 파는 사람이 있다고. 파셔야 돼요. 가다가 고꾸라지면 무조건 파셔야 돼요. 이게 1대 3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330만 원, 1000만 원 투자했을 경우에 이게 수익이 나고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어찌됐든 어느 비중인지 모르겠지만 수익은 나고 있을 거라고. 그거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싶으면 무조건 수익 실현을 전량 다 하셔야 돼요. 그게 얼마가 됐든.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이런 답답한 생각, 마인드로 이거를 보유하고 계시면 결국 뭐예요? 똔똔이거나 마이너스에 정리가 되시면서 그냥 노답 주식이 돼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케이스를 조금 더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시장의 종목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뭘 보셔야 되냐면 대형주들의 시장이 다시 한번 열릴 그런 그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리의 불안감이 있었지만 하이닉스는 긍정적이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2.0 시기를 딱 보니까
부정적이지만은 않단 말이에요. 뭔가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표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미국에서 하겠다는 거지. 그죠? 제조도 미국에서. 이게 핵심이잖아, 사실 어찌 보면. 제조 자체를 사실 미국에서 하지 않았지만 그걸 다 만들어내겠다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가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원래는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까지는 이거를 올해 25년 상반기까지 천천히 분할 매수해보자라고 의견을 드려왔었어요. 네, 주가가 쫙 밀렸던 다음에 삼성 기준으로. 근데 제가 바꿨죠, 최근에. 뭐예요? 1분기까지 하자. 매수를. 하시려면 분할 매수를 1분기까지 천천히 매수하시고 2분기부터 시장의 성장을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2분기부터 시장은 열릴 건데 금리에 대한 부분이 약간 조금 답답한 거지. 고용이 너무 생각보다 달라. 그러니까 금리 인하 속도 자체를 뭐예요? 낮춘다는 그런 얘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5년 상반기까지 몇 차례 예측돼 있었던 금리 인하 수준 자체가 어떻게 해요? 예, 낮아지는 거예요. 뭐 3번 할 걸 2번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사실 IT 기업들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좀 받은 거지만 그래도 HBM과 유리기판의 성장, CXL 등등해서 시장이 지금 완전 IT 중심으로 재편되고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꼭 홀딩하셔야 되고요. 최소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 한 해 끝까지는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 복병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엔화. 엔화가 좀 약간 걸리기는 해요. 일본 그 BOJ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가 영향을 줄 수는 있거든요. 작년 8월이 많이 힘들었었던 것처럼 그게 있긴 하지만 요걸 제외하고는 사실 크다 큰 복병 자체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시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 안으로는 우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은 바닥 확인 인식이 좀 강해지면서 시장에서 조금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완전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나 들어오는구나라고 느껴지는 포인트들이 많아요. 엔솔 말고도 에코프로 라인들도 흐름이 점차 바닥을 확인하면서 돌리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2.0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걱정을 했지만 딱히 지금 보니까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다. 보조금도 조금 주는 것 같고 뭔가 전체적으로 가격 자체가 안정되면서 바닥을 확인되면서 돌리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이제 2차 전지 기업들 뭐 어마무시하고 무섭지만 그래도 미국을 기반으로의 성장을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는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삼바 같은 경우는 계속 강조드리는 거 100만 원 아래에서는 이제 매수죠. 얘는 한번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내려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100만 원 아래에 온다면 다시 한번 매수하시면 되고 뭐 셀트리온 라인도 마찬가지고 그 SK 라인도 마찬가지지만 CDMO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짧게나마 무상증자 강의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시장이 꽤나 안정적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보시고 저는 또 다음 기회에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